시황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한국판 뉴딜 어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사이클 이런 쪽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모더나가 임상실험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거고, 거기에 관련돼서 항체가 개발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관련해 가지고 접종을 2회 접촉했는데도 불구하고 42명의 환자가 모두 중화 항체가 형성됐다는 거고요.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코로나 백신 개발이 완료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는 쉽게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거가 여기에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는 주식 투자를 못한다는 겁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치료제는 개발되고 있고 임상실험은 152개가 진행되고 있고 항체 실험이라든지 지금처럼 모더나처럼 나오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는 이제 우리 증시를 어떻게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죠. 넓게는 이렇게 이제 질병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고통이 수반될 때 기술은 급격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가 해법을 찾다 이렇게 나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빠졌다라는 거죠. 빠지면은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술의 발전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은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 경기가 나빠지는 것, 이런 거를 무엇으로 해결할 것이냐, 무엇으로 해결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각 정부가 기존의 산업,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법 가지고는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에는 지금 제2의 봉쇄령이 내려질 것이다,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질 때마다 이 장이 출렁거리겠지만 결론은 코로나를 정복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백신 개발이 나온다는 거고, 혈장 치료제가 나온다는 거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재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쪽에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왜 대전환의 시작이냐? 지금 한국도 기존의 산업, 기존의 산업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가 오고 있고요. 160조를 투입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을 보시라는 거죠.
기존은 이미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이런 분들이 다 정복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철밥통을 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에서 30대의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노조가 세고 노조가 가지고 있는 지분권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거가 조정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일을 해달라고 그러고 월급을 올린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젊은 층의 취직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도 기존의 방법, 기존의 취업 방법이나 기존의 일자리 창출 가지고는 한계를 느낀 거죠. 그러면은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을 새로 바꾼겠다는 것이 소위 말하면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층이 일을 할 수 있는 쪽이 뭐냐? 스마트다, 스마트. 스마트고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소위 말하면 신경제 쪽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지만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로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만드는 거고, 그 한국판 뉴딜의 핵심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젊은 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한국판 뉴딜이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160조 투입, 그린 스마트 스쿨, 사회 간접 자본 디지털화, 디지털화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의 10대 사업을 밝혔다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뉴딜 종합계획,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의 도약점이다. 즉 이거는 뭐냐면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제2의 르네상스가 한국에 올 수 있느냐?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이하게도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급발전합니다. 즉 경제개발 계획과 이런 거로 인해서 위기가 오고 파괴 속에서 나라는 발전합니다. 자, IMF가 있었죠. IMF가 있었는데 IMF가 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경제는 더 발전했습니다. 이때는 인터넷이라는 IT 강국, IT 강국을 표현했죠. 그래서 IT 쪽에 40배, 100배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럼 IMF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뭐냐? 닷컴이다. IT 쪽이다. IT 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슬기로운 나라였다.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세계에서 최저입니다. 문맹률이 최저예요. 문맹률이 최저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나라고, 현명한 나라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나라고, 대통령이나 정책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는 거죠. 그 위대한 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이 국민들이 바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잘못 투자하고 있어요. 왜? 본인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면서도 주식 투자에 관련돼 가지고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아무 종목이나 사고 기업의 내용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청바지 하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옷감은 어디서 만들고 생산은 베트남에서 만드느냐 중국에서 만드느냐 따져보고 접착제는 한국 거를 쓰느냐 대만제를 쓰느냐 내지는 중국 거를 쓰느냐 OEM이냐 ODM이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사시는 분들이 주식을 수천만 원어치 살 때 영업이익이 일어나는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기차인지 IT인지 밸류체인을 못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테마주인지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 그리고 지금 장세가 어떤 모양을 갖고 출발하는 실적 장세인지 역금융 장세인지 역실적 장세인지 금융 장세인지를 파악해야지 지금 돈을 벌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고 무작정 좋다고 얘기하니까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먹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이 위기라는 것, IMF 때 올 때도 위기가 왔지만 IT 강국을 꿈꾸면서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IMF 이후에 몇 배가 올랐어요? 5만 원짜리가 300만 원이 됐죠. 5만 원짜리가 300만 원이 됐습니다. IT 강국을 꿈꾸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다음 기술이 100배 이상 올랐죠. 이런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이 지금 위기가 극복되고 위기가 극복된 다음에 지금 시장이 열리고 있고 하늘이 열리고 있고 하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팍팍팍팍팍 돈을 던지고 있는데 그 돈 줄 때마다 옆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그래서 돈을 못 버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장은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으면서 지금 막 출발하려고 하는 출발 열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의 핵심과 관련돼서 그리고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는 종목들 오늘 바로 나타났죠. 오늘 바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의 변화에 관심을 갖자 그랬습니다. 이 주식이 난데없이 상한가예요. 난데없이 상한가 갑니다. 기술의 변화에 합니다. DKT, DKT 제가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이죠. DKT 여러분들은 생각 안 날 거예요. 왜? 단타치니까 모르죠. 단타쟁이들은 모릅니다. 이 DKT 고점 돌파했죠. DKT 이런 걸 보시라는 거죠. 기술의 변화와 지금 왜 전 세계적으로 보이느냐 이거죠. 그러면 7월달이에요. 7월달에 반도체와 반도체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존의 산업, 기존의 틀, 기존의 반도체 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회원님들,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노트 필기하고 계시는 거죠? 기존의 반도체 산업의 소위 말하면 패러다임이 아니라 지금은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완벽하게. 기술의 변화가 틀려지고 있고
추구하는 방향이 틀려요. 추구하는 방향. 추구하는 방향이 틀려요. 방향이. 추구하는 방향이 틀려지고 있다. 기술이 달라지고 있어요. 기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반도체 산업이 갖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 D램이다, 랜드다, 또는 LCD다, 이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새로운 산업 쪽으로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 기술이 지금 새로운 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다른 쪽으로 투자했다가는 지금은 보초만 쓰고 먹지 못하는 장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반도체 산업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못 먹어요. 기존의 산업적 분류, 뭐 전공정이다, 후공정이다, 이송장비다, 그 다음에 소재냐, 부품 장비냐, 이거에 따라서 틀렸었는데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뀐다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기술에 적용이 되고 있고 새로운 산업 쪽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는 뭐냐? LCD와 OLED를 비교한다면 LCD 쪽에는 백라이트 유닛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판이 있으면 뒤에서 빛을 반사하는 백라이트 유닛이 있어요. 이거로 빛을 반사하면 이 빛이 여기 LCD 판에다가 나와가지고 TV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OLED로 가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뒤에 있는 백라이트 유닛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백라이트 유닛 업체가 지금 거의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자, 이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백라이트 유닛 생산업체들은 그냥 거의 바닥을 기고 있고 그 다음에 OLED 쪽으로 갔던 덕산 네오녹스나 이런 쪽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종목의 선택과 종목의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돈을 벌을 수 있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기술의 발전 속도와 발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DDR5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수혜가 뭐냐? 그리고 그 종목이 왜 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테마주에 가고 뭐 이런 종목에 가서 물론 이익을 남길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는 전부의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지금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그 다음에 LG 구강모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고 있어가지고 경제 선진국가로 도약 발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 발전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때 주식은 퀀텀 점프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발전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는 정책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국가로 발전을 시켜서 GDP에 효과를 두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일을 창출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의 강력한 의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왜 가고 왜 오느냐 이거죠. 이 한국판 뉴딜과 이재용 부회장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종목을 또 매집하고 있어요. 매집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변화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다는 거고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추구하고 있는 길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머리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왜? 삼성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일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의 출발점은 바로 주식의 출발점이다. 삼성이 추구하는 미래 전략실에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고 있다. 미래 전략실에서는 지금 새롭게 삼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거가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메가 트렌드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중요할 것은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향해서 지금 막 출발하려고 그래요. 막 출발하려고 그러고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열차에 탑승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0포인트를 향해서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뛰어내리려고. 여러분,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회원님들? 지금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고 1000포인트를 향해서 막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장은 저금리 장이다. 이 장은 저금리 장이다. 저금리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성장이 저성장이다. 성장이 저성장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귀해지는 시간이다. 귀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시장은 금리라는 것도 있지만은 유동성이 풍부해집니다. 유동성을 공급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1000조 이상의 단기 자금이 있고 계속해서 돈을 풀어요. 160조를 푼다, 200조를 푼다, 35조를 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풀린다는 거는 재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재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이 재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 바로 아파트라든지 금 가격이라든지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지금 유동성을 그렇게 공급해 놨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전 세계적 기류입니다, 이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 가격이 올라가요. 소위 말하면 찰진 말로 재화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죠. 재화 가격이 올라가요. 재화 가격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3억씩, 4억씩 막 남는 거예요. 관악구 아파트가 3억 했던 게 8억 되고 금천구 아파트, 노원구 아파트, 마포 아파트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거예요. 소비가 증가하면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또다시 재화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선순환 효과를 통해서 시장이 접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의 이 무방을 듣는 사람들 중에 제가 어렵게 얘기한다고 들으는 사람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 못하고,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면은 호구돼요. 호구족 된다고요. 예. 고점에서 사라고 그러고, 전문가가 막 이거 사라고 그러고, 뉴스에 의해서 막 사라고 그랬을 때, 이 시장의 움직임과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전혀 이해 못하면서 투자하시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장은 고통일 뿐이고 여기에서 부자가 돼야 돼요. IMF 때 부자들이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예, 망한 사람도 많죠? 망한 사람도 많지만 절대적으로 부자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신흥부자가 많이 탄생했어요. 신흥부자. 왜 신흥부자가 탄생할까요? 사회는, 회원님들 적어보세요. 사회는 안정됐을 때, 예, 안정됐을 때가 엔트로피죠? 예, 엔트로피입니다. 안정됐을 때가 이 안정된 구조에서는 서민들이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가져오고 있는 IMF라든지 지금 상황, 코로나19가 가져오고 온 터버런스죠. 터버런스장이에요. 뒤집히는 장. 뒤집히는 장에서 부자가 탄생합니다. 뒤집히는 장에서 부자가 탄생해요. 터버런스 장에서. 자, 그리고 엔트로피. 예, 엔트로피와 터버런스와 엔트로피는 반복돼요.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은 터버런스 장이에요. 터버런스. 지금처럼 흔들리고 유동성이 있고 뭐 있는데 여기에 비관론자들이 많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우울증도 높아지고 심지어 경제가 어려워서 한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부자 될 사람들이 많이 탄생돼요.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탄생돼.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엔트로피장이 오고 엔트로피가 오면 10년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장세가 온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장은 달리는 말에서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부자들이 많이 탄생된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 장에서 돈 벌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장에서 과연 무엇이 올라갈 것이고 이 장에서 핵심이 뭐고 이 장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 요소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부자를 만들 것이고 이 장은 코로나가 정복되지 않아.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거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망하고 장사가 안 되고 부자가 안 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는 망할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는 경제 발전이 안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악재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기회의 장이 복을 부르는 사람한테는 지금 이 장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요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장의 핵심적 키포인트는 뭐냐? 위기 후에서
위기가 왔을 때 부자들이 많이 탄생되고 있고 지금은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으면서 1000포인트를 향해서 코스닥 10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장세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차가 지금 출발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에 탑승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장은 위기의 장이고 위기 후에 부자들이 탄생되는 길이고 부자들은 항상 위기에 탄생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1달러 가지고 시작했는데 대공황 이후에 그거 가지고 돈 벌었습니다. 즉 워렌 버핏이 버는 거는 뭐냐?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그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부터 부자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방법은 위기가 왔을 때 싹쓸이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이 지금 부자 순위 7위를 물러났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지고 있던 거를 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고 있던 것들을 기부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계속 1등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투자한 것,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에 나온 거는 위기가 왔을 때 부자를 만든다는 것을 워렌 버핏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 때 항상 워렌 버핏은 부자의 길로 섰던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면서 지금 수십조를 기부했습니다. 수십조를 기부하면서 살고 있고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다라는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이 장은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요한 열차에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은 그런 장이다. 먹는 장이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지금 행동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오늘도 단타를 좀 쳤습니다. 예, 단타를 쳤고 또 단타로 나오신 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단타도 있고 오늘 당일 단타 10%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갖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팔고 일부 좀 남겨놓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좀 올려주셨어요. 예. 그리고 여기 오션 브릿지도 있고요. 우리 또 단타로 갔던 것들 ENF 테크놀로지도 40%. 예, ENF 테크놀로지, 동진 세미캔도 13%, 14%, 9% 회비벌 기용이에요.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개 실패했어요. 한 개. 예, 손절을 4%. 예, 손절을 4.8% 정도 쳤죠. 한 종목만 단타 종목에서 손절을 치고 다 지금 수익 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확률이 99.9%예요. 99%입니다. 이런 방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 파인테크닉스, 예, 여기 좀 보시죠. 예, 파인테크닉스 45%, 60%, 120%, 122%. 예, 보시면 좋습니다. 예. 우리 안정투자님이 올리셨죠. 수익률 홍보를 위해서 그린 후기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개인 투자자의 95%는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시장에서 생존하는 비율은 5%입니다. MBN 골드 1년을 이용했습니다. 예, 이문찬 카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뭐 올리신 것까지 다 나와요. 여기 단타방 저희 방에서 146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되죠. 예, 그러면은 예, 지금 1년간 수익률이 32.94%입니다. 예, 정확해요. 6개월 단타방 손실률이 예, 마이너스 20.74%입니다. 예, 1년간의 11%입니다. 예, 처음에 TV, 생쇼, 고고쇼에 보고 가입했다는 거예요. 욕심 없이 차분하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에서 가입하였으나 매일 종목이 매수매도 그런 분위기 있어서 이익 나고 손실 났습니다. 항상 총 계좌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바이오, 잡주, 바람주 손실이 커지고 심지어 총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마이너스 20%는요, 엄청납니다. 예, 마이너스 20%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몇천만 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손실을 회복하고 무리하게 잡주, 바람주를 투자하면서 예, 도저히 회복 불가능했다. 몇 주 동안 잠도 못 잤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문제점을 바닥부터 찾기 시작했고 주식의 공부를 했습니다. 답을 찾아가면서 이문찬 대표님의 주도주 투자의 올바른 투자를 알게 됐습니다. 과감히 결단하여 이 대표님의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피눈물을 머금고 바람주, 잡주, 과감히 손절했습니다. 개별 종목 35% 손절, 마이너스 48% 손절하고 수평 이동을 하여 미래의 주도주를 찾아서 투자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종목을 분산 투자했습니다. 투자한 종목 매일매일 잘 움직이지는 않는데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올라가서 차근차근 수익률을 내줍니다. 떨어지는 것은 작은데 올라가는 걸 보면 매일매일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총 계좌 수익률은 매일매일 조금씩 올라가 계좌가 회복됩니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모든 손실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후반부 내년에는 더 큰 수익률을 낼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회원 모집이나 홍보 목적으로 후기 올리지 않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고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입니다. 예, 이분은 공인회계사 CPA 되시는 분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방 테마방에 주원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식시장은 전쟁 중입니다. 개인 투자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다 해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600만 개인 투자자 중 5%만 주식시장에서 생존합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저희 회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저희들 여기 보시면 서진씨 3박 4일 8%, 헤비벌기 프로젝트 감사합니다. 서진. ENF 테크놀로지 22% 수익 감사합니다. 헤비벌기 단타, 경인야행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ENF 테크놀로지 수익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감사. 예,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예, 여기 드래곤님 보시면은 주식하고 있어요. 3천만 원 가지고 현재 시작했는데 9억이 좀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2016년 2월부터 시작했는데 8개 종목 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9억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기 위해 하신다면 이런 투자 방법, 예, 단타로 돈도 벌고 생활비도 벌고 또 포트폴리오 구성한 거 가지고 부자의 길로 간다는 측면을 생각하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여기 1588-0648 예, 문의해 주셔도 되고 또 아니면은 인터넷 또는 예, 우리 게시판을 이용해서 예, 가입하시면 아마 좋습니다. 다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지금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고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 요익당 내일부터 아마 정말로 예, 변화의 포인트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출발 전에 기차에 몸을 실으라는 거예요. 몸을 실으라 라는 거를 꼭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예, IMF 때도 그랬습니다. 예, IMF 때도 제가 정말로 예, 부장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요, 절대 어린 사람들이 잘하지 못합니다. 예, 어린 사람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 저희는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원과 저는 예, 증권회사에서 펀드 매니저 과정을 거쳤고 강남 압구정 지점장을 했고 리테일 전략본부장을 했고 강남 지역본부장을 했습니다. 임원으로 퇴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쪽 선진에 가가지고 예, 연수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진 경험과 또 주식시장에서 별의별 상황을 다 겪고 예, 승리자의 길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예, 가입하실 분들은 오늘 예, 가입하시면 기차가 떠나기 전 지금 1000포인트를 향해서 막 출발하고 있는 지금 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과거에 저희 방에 계셨던 분들도 지금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예,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을 40분 정도 설명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운용 철학 예, 중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지금 장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왜?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은 이 정도만 단타를 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들의 운용 철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 그리고 그 종목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예, 지금 이 시장에서 승리자의 길로 들어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는 거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